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토부가 분당 신도시 재건축 연간 물량 제한 폐지 및 형평성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성남시장 저와 또 안철수 국회의원님, 김은혜 국회의원님 함께 이 자리에 했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예, 명절 잘 쇠셨습니까? 예,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당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 정책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당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다수인 일기 신도시로 재건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다른 일기 신도시는 연간 인허가 물량이 대폭, 적게는 2배, 크게는 5배 확대가 됐고 분당만 가구 증가 제로로 차별적으로 동결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6,400가구에서 6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 중동, 평촌, 3번 등 다른 일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었습니다. 일산은 기존 5,000가구에서 24,800가구로 5배 가까이, 중동도 4,000가구에서 22,200가구로 5배 이상, 평촌은 3,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2배 이상 물량이 늘었지만 저희 분당은 유독 가구 증가 없으므로 연간 인허가 물량을 완전 동결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일기 신도시인데도 유독 분당만 콕 집어 물량 상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가 아주 어려운 그러한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자 차별 대우입니다. 두 번째, 분당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정부 배정 물량의 7.4배에 이릅니다. 2024년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 9천 가구로 분당에 공식 배정된 기준 물량 12,000가구와 비교하면 실제 신청 물량은 약 7배에 이릅니다.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선도지구 신청에 참여했고 신청 단지들의 평균 동의율은 약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사업 준비가 부족하여 선도지구 신청 자체가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당 주민들의 폭발적인 재건축 수요와 높은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물량 제한을 동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이후 최소 3년 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은 폐지해 최대한 많은 단지들이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서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합리적 방안입니다. 또한 정부가 재건축 대상 이주단지를 전부 제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다른 일기 신도시 지역과 달리 분당만 콕 집어 연간 인허가 물량 증가를 제로로 만든 처사는 명백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입니다. 셋째, 분당은 동시 재건축이 필수인 도시구조입니다. 분당은 학교,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되어 있어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하면 교통혼잡, 생활 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쪼개서 관리하며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 2천 가구, 27년에는 1만 가구, 28년엔 1만 가구 등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건축 대상 단지가 약 10만 세대에 이르는 분당은 도시 전체가 재정비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도시 기능의 혼선과
안전 문제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숫자와 현실을 바탕으로 분당 주민의 염원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분당 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완전 폐지하십시오. 국토부는 일산, 중동, 평촌 3번의 상향 조정과 달리 분당만 1만 2천 가구 동결인 상태를 즉각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분당의 도시적 특성과 동시 재건축 필요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별정비계획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단지별 연차별 쪼개기 방식이 아닌 도시 전체를 묶는 통합정비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입니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과 일개 신도시 재정비를 진정한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면 사업성과 재건축 사업 준비가 완료된 분당의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지금의 정책을 분당이 재건축될 때는 9만 8천 가구의 용적률을 326%로 한 것은 거의 2배 가까운 현재 세대수보다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당 재건축을 동시에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한다면 분당으로부터 우리 수도권의 주택 공급의 물량은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민원을 불사하면서 주택 공급하는 것을 또한 문제를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우리가 공개한 숫자 하나하나는 분당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와 차별의 현주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하지 말고 분당 재건축 연간 물량 제한 폐지와 형평성 회복,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6년 2월 19일 성남시장 신상진, 분당 갑 국회의원 안철수, 분당을 국회의원 김은혜.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 제가 2026년 1월 2일 새해 첫날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설 명절 세고 나서 또 첫 기자회견을 또 하게 됐네요. 공교롭게도. 2026년은 제가 늘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특별한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서울고등법원 선고 301호 법정에서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요.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 방청객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방청실을 만드느냐고 20분 정도 늦게 이제 시작이 됐을 때 판사님의 선고 이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증거가 별건의 별건이었다. 별건 수사도 아니고 그 별건의 또 별건이었다. 결국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정치검찰이 송영길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구속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조작, 날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별건의 별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법부가 정치검찰에 대해서 저는 큰 울림을 주는 내용이었다. 정치검찰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 3년 가까운 어려운 현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357일이라고 하는 영어의 몸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한 훌륭한 정치인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옥에 있던 훌륭한 정치인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아주 오랜 인연이 있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빨리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탄핵 집회에서 만나서 1년여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탄핵 이런 연설회를 받게 됐을 때 제가 항상 같이 다니면서 탄핵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인연을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정치검찰의 조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훌륭한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생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외교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정치검찰이 거꾸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의 축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빠른 민주당 복당과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당히 참여해서 국회로 돌아와서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 명절 지나고 나서 첫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기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제가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이후에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추가 공동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의 승리, 송영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촉구한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수년간 정치검찰의 가혹한 탄압과 조작 수사에 맞서 홀로 사투를 벌여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백이 마침내 사법부의 판결로 증명됐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송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처리를 신속히 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 송영길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날은 시작부터 무리한 조작이었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을 빌미로 2023년부터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송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까지 별건 수사로 탈탈 털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를 씌워 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실형이 선고됐으나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검찰의 핵심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며 별건 수사의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하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체 없는 의혹을 권력의 힘으로 가공한 정치적 사법살인의 시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특정 정치인을 매장하기 위해 별건을 더하는 구태를 반복하며 스스로 권력화됐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정치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사법정의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 전 대표로서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보호막도 없이 스스로 탈당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구치소 안팎에서 무죄를 입증해 당당히 돌아가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웠고 결국 단 한 치의 오점 없는 결백을 증명해냈습니다. 당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그의 결단은 민주당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치적 자산입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역구를 기꺼이 내어주고 험지로 떠났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제 도의적 차원에서 송 대표의 복당을 즉각 처리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 6월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송 대표에게 의원적 자리를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정치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송 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 검찰 독재의 조작 수사가 마침내 무너졌다라며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전했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 역시 송 전 대표의 헌신과 고통의 경의를 표하며 그의 복당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송 대표가 오는 20일 복당을 신청하는 즉시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명예회복과 복권은 검찰과 개인의 싸움을 넘어 한국 정치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당당한 복당과 지역구 복원을 통해 억울한 정치 탄압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민주당은 물론 인천 지역 주민과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정의로운 선례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가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정치적 마당을 신속하게 열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국회의원 김준혁. 감사합니다. 예, 기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불효자 심파국의 실체는 결국 장동혁 대표의 6주택 지키기입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공개한 불효자 심파국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모를 앞세워 동정심을 유발했던 사진들이 실상은 2026년의 현재가 아니라 4년 전인 2022년 자신의 채널에 올린 홍보 영상인 장동혁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그대로 캡처해 재탕한 사진임이 확인됐습니다. 흑백 처리된 화면부터 마당을 쓰는 동작, 슬레이트 집 앞에 단독 구도까지 4년 전 영상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기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털 지도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지번에는 2010년부터 번듯한 기아집이 존재했고 장 대표가 올린 사진에도 그 윗부분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기와집을 가리고 그 앞에 낡은 슬레이트 집만 찍어 빈곤을 연출했습니다. 6채 자산가에 가당치 않은 서민 코스프레입니다. 가장 참담한 지점은 자신의 다주택 논란을 덮으려 95세 노모를 방패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정책 논리로 답하지 못하자 노모의 입을 빌어 내가 죽어야지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무논리 반대의 부모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 장동혁 대표식 정치입니까? 제1야당을 이끄는 이들에 의해 정치 무대로 강제 소환된 노모의 심정은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눈에 6주택을 지키기에 이에 하다하다 노모를 이용한 비정한 아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님, 치졸한 심파국으로 매서운 국민의 눈을 가릴 순 없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6채 주택의 정확한 실거래가부터 투명하게 밝히고 다주택 기득권 사수가 아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 공당 대표의 도리입니다. 그것만이 장 대표가 그토록 강조한 불효를 씻고 국민 앞에 당당해지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꼬리잡기 놀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같은 자리만 뱅뱅 돌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 투기를 근절할 정책 대안 하나 없이 대통령 말꼬리만 잡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 말만 쫓아다니는 꽁무니 정당으로 비칠 뿐입니다. 대통령 SNS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주택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리는 악습과 투기를 끊지 하는 겁니다. 특혜와 편법이 돈이 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갈라치기로 몰아갑니다. 자극적인 언사만 늘어놓으며 불안을 조장합니다. 말로 시장을 흔들어 놓고 책임은 남에게 떠넘깁니다. 부동산 투기로 힘들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장동혁 대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성팔이로는 주거 불안을 잡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논평을 통해서 공급 확대라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주택 또한 주요한 공급 정책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이 공급 확대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공급 확대 정책에 다주택자들이 빠지고 이들의 특혜가 계속 유지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답하십시오. 부동산 안정을 원합니까? 부동산 정쟁을 원합니까? 꼬리잡기 정치는 이제 멈추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 관련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사위원 서영교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 서영교입니다. 오늘이 윤석열 재판 선고 날입니다. 윤석열과 함께 8명을 법정 최고형으로 선고하는 날입니다.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을 자행했습니다. 국헌을 문란한 폭동이었다고 이진관 재판부, 류경진 재판부가 벌써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했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고 백대현 부장판사 등 벌써 법원에서 판단을 다 내렸습니다. 법기술자 윤석열과 그 변호사들이 주장한 내용들은 모두 다 허위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윤석열을 법정 최고형 사형에 처하는 날입니다. 지기현 판사, 조희대 사법부는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이, 폭동이 고개를 쳐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영교 법사위원,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는 강력하게 윤석열의 사형 선고를 촉구합니다. 오늘 언론에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에 계엄군을 추가 투입하려고 했던 녹취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계엄을 아주 일찌감치 준비했고 치밀하게 준비했고 그리고 제압하고 또 제압하고 그 과정 속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고 헬기를 통해 또다시 군을 투입하려고 한 정황이 경향신문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경고성 계엄이에요 라고 한 것은
다 허위였습니다. 윤석열은 또다시 군대를 헬기를 더 투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성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의 변명은 모두 다 증거로 박살났습니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고 이제 윤석열은 오늘 직위한 사법부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법적 최고형인 사형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위원 재판장에게 촉구합니다. 사형을 선고하세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시 조의대 사법부와 직위원 재판부 등의 사법 쿠데타로 정의 내리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십시오. 사법부의 엄정한 역사적 심판을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오늘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계엄군 헬기 교신 전문은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한 번 더 갈 것 같거든 이라며 연료를 점검했던 이 특수작전 항공당 지휘부의 대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주장해온 경고성 계엄 상징적 조치 계몽령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조직적 군사행동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물증입니다. 첫째, 헬기 교신 전문은 이번 사태가 명백한 내란임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공수처의 수사는 정당했으면 이제 엄중한 처벌만 남아 있습니다. 셋째,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만이 유일한 정의입니다. 넷째, 내란에 손발이 된 제복 입은 범죄자들에게도 오늘 같이 8명이 선고되는데 모두 예외 없는 최고의 법정형으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2월 19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자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 앞에 당당히 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어떤 권력도 국민의 군림할 수 없도록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십시오. 직위원 판사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동안 직위원 판사가 보여준 그 행위, 행태, 판결들은 지극히 반역사적인 판단들이었습니다. 정의롭게 이번에 제대로 판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을 직위원 재판부와 그리고 조의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진관 재판부와 류경진 재판부는 벌써 폭동이다라고, 내란이다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 비상계엄 총과 칼을 들고 오고 경찰과 군인이 동원되고 온갖 고문 시설 등이 고문 조치 등이 준비되었던 이런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시민들이 손으로 총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군인들은 소극적인 으로 지시에 따르면서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낸 주인공들입니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를 비롯한 지난해 서울에서는 세계 정치학회가 열렸습니다. IPSA 서울 총회에서 전현직 세계 정치학회 회장들이 대한민국 시민 모두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일이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불법 비상계엄, 총과 칼, 온갖 무기가 동원된 불법 비상계엄을 손으로 그리고 몸으로 그리고 소극적인 명령 이행으로 대응함으로써 이 불법 비상계엄을 아주 평화롭게 막아낸 빛의 혁명, 대한민국의 시민 전체를 세계 정치학회 전현직 회장님들이, 세계적인 회장님들이 우리 시민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세계에 알려지는 귀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3시부터 재판은 생중계됩니다. 저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이 재판을 모두 생중계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생중계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생중계될 것이고, 전 세계의 세계인들이 이 재판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지기현 재판부가 황당무계한 결론을 내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오늘 저는 촛불 행동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촛불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진행되는 촛불 집회에 제가 함께 참석해서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그리고 모든 다른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기현, 윤석열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하십시오. 지기현, 윤석열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하십시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선고는 바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 사형을 구형하십시오. 오늘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추측성만 날리고 있는데요. 장동혁,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고 확실하게 입장을 발표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 하는 겁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윤석열을 파면하지 말라고 기자회견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야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즉각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라고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조인 아닙니까? 내란, 형법 87조 내란의 우두머리는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러나 윤석열에겐 사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입장을 명확히 하십시오.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 당신들은 바로 공범이며 그리고 부하 내동하는 관계자들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함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국민은 통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SNS는 거친 언어로 얼룩졌습니다. 고향을 오가는 길목마저 국민과 야당을 향한 날선 편가르기로 채워졌습니다.
연휴에도 멈추지 않는 집요한 갈라치기가 과연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두의 대통령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의 언어가 동전 뒤집기식 기만으로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를 마귀라 비하하며 징벌적 규제를 쏟아내더니 이제 와서는 다주택이 문제는 아니다라며 태연하게 말을 바꿉니다. 그간 대통령이 휘두른 규제와 압박으로 고통받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기준은 흔들리고 책임은 늘 국민 탓인 무원칙한 행태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키운 갈등의 책임을 국민과 야당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이라 하셨습니까? 이는 평생 정치를 업으로 삼아 거대 야당 대표까지 지낸 대통령 본인에 대한 뒤늦은 고백입니까? 국민을 다주택자와 무주택 피해자로 나눠 적대감을 부추긴 장본인이 누구인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는 5분 대기조로 신음하는 공무원들까지 소모적 논쟁으로 몰아넣고 아무 죄 없는 국민들마저 악마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엄중히 묻겠습니다. 정말 모두의 대통령이 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기 내내 분열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까? 정책 비판을 악으로 규정하고 경로와 질타만 쏟아내는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문법입니다. 이러다 조만간 부동산 왜곡죄라도 신설해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들지 않을까 우려될 지경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불통의 정치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힘으로 막으려만 드니 결국 전세 물량은 마르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만 치솟는 역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댐이 터지기 직전인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갈등의 서사만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장 원칙과 주거 안정을 지키겠습니다. 시장이 정상 작동하도록 공급 확대라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돌보겠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사실은 이제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더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겠다며 사법제도를 흔드는 순간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쪽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재판은 더 늦어지고 비용 부담은 커지며 판단의 기준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법 왜곡죄가 통과되면 민생재판은 더 늦어질 것입니다. 판검사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의식하는 구조가 되면 판단은 위축되고 재판은 더욱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는 길어지고 선고는 늦어질 것입니다. 그 사이 전세보증금 반환, 임금체불, 산재, 교통사고 피해처럼 하루가 급한 사건들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방탄은 권력이 하고 기다림은 국민이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재판소원 도입, 이른바 4심제는 분쟁을 더 길고 비싸게 만들 것입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도 다시 다툴 길을 열어두면 재판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면 변호사 비용과 시간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결국 끝까지 버틸 자금과 시간을 가진 쪽이 유리해지고 여력이 부족한 국민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손해를 감수한 합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절차가 늘어날수록 약자가 먼저 부담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Q&A 자료를 내고 재판소 도입에 공식 반대 입장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사심처럼 작동해 소송이 길어지고 헌법재판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 일반 국민에게 비용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도 도입 시 연 1만 5천 건 이상 추가 접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헌재 업무 마비와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셋째, 대법관이 급격히 증원되면 1, 2심이 약해져 민생재판은 더 늦어질 것입니다. 대법관을 12명 늘리면 재판연구관과 하금씨 판사도 최소 24명, 많게는 101명까지 대법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 2심에서 빠져나간 인력의 공백은 단기간에 메우기 어렵습니다. 상고심 적재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은 더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철갑 방탄 3법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겠다며 재판 지연과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법입니다. 사법제도의 중대한 변화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헌법과 충돌하는 쟁점은 더욱 신중한 절차 속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재판 시간과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방탄 패키지라면 거부권 행사로 멈추고 국민과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대통령 철갑 방탄을 위한 입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북한 김여정이 기다렸다는 듯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과가 나오자마자 북한이 칭찬의 영식을 빌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시에 끔찍한 사태를 운운하며 우리를 다시 위협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유감을 표명한 것은 국가의 자존을 스스로 내던진 행위입니다. 김여정의 독설 섞인 담화 한마디에 정부가 이토록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은 국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법 개정을 통해 북한 무인기 침투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군의 대응 수단을 법으로 묶어 스스로 무력화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전 세계 어느 주권 국가가 적대 세력에 맞서는 군사작전을 스스로 법적 굴레에 가두려 합니까? 북한의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범죄로 몰아세우는 입법 시도는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또한 9.19 남북 군사 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 구역을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상응하는 조치나 약속도 없는 일방적인 비행금지 구역 복원은 평화 유지가 아니라 안보 공백을 자초하는 안보 구걸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우리를 여전히 적국으로 규정하고 접경지역 경계 강화를 선언하며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환상에 젖어 먼저 방패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안보는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동영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굴종을 평화로 포장하며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기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 원칙부터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 윤석열의 전쟁 유도 행위 수습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입니다.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국군과 민간인의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벌여놓은 위험천만한 전쟁 유도 행위를 수습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동시에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극단으로 치달은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선제 타격 발언을 반복하더니 급기야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한반도를 전쟁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다시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설명도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태도이며 상대를 자극해 불신만 키우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김여정 운운하며 사건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윤석열 정부의 전장 도발 핵인은 삭제한 채 사태를 수습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보 선동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벌인 무모한 전쟁 도발 행위가 안보를 얼마나 위태롭게 했는지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상식적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이미 수차례 예고한 대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접경 지역의 안전핀을 복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안보, 진짜 평화입니다. 제멋대로 국제문제 다루려는 트럼프 평화위원회, 정부는 참석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옵저버 참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제질서를 유린하는 트럼프식 패권 정치에 힘을 실어주는 우려스러운 결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참석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 시도, 베네수엘라 침공 등 협박과 폭력으로 타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그가 급조한 평화위원회는 미국 입맛대로 국제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며 기존 국제 질서를 부정하는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도덕적 정당성도 국제적 명분도 없는 트럼프의 독재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 정치에 동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재건을 명분으로 구성된 평화위원회는 결코 가자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집단 학살을 벌인 이스라엘은 참여시키면서 정작 당사자인 팔레스타인은 배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이후에도 약 470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고 여전히 철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하마스 무장 해제만을 강요하면서 국제안정화군이라는 또 다른 외세를 투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강조하는 재건 감독은 투자와 군사 지원을 대가로 한 가자지구 지분을 나눠 갖겠다는 또 다른 제국주의적 발상일 뿐입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패권 정치에 들러리 설 때가 아니라 주권 존중과 다자 평화 질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참여 결정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변인 노서영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 단죄로 내란 종식의 분기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30년 전 내란숙의 전두환에게 사형이 선고된 중앙지법 417호에서 이제 잠시 후면 또 한 명의 내란숙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직위원 재판부는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 이미 2차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내란 여부는 더 이상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그 내란을 기획하고 명령한 수괴에 대한 엄정한 처벌뿐입니다. 과거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가 1997년 사면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쿠데타 세력에 대한 단죄를 매듭짓지 못한 대가로 우리는 12.3 내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적 단죄를 통해 내란 종식의 분기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그에게 참작의 여지는 없습니다. 윤석열의 끝은 전두환의 끝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윤석열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에 가담한 책임자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됩니다. 반헌법적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봉쇄한 죄, 정치인 불법 체포에 나선 죄, 민간인이 군의 선관위 침투를 모의한 죄에 대해 가장 책임이 큰 이들 또한 엄벌해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내란 수괴의 부흥을 노리고 가짜뉴스로 권력을 얻으려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숙주 삼아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쿠데타 세력에 대한 선처는 이러한 퇴행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재판부가 내란에 합당한 형벌을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이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가 방탄입니까? 국민의힘은 사법 카르텔 옹호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을 두고 또다시 방탄이라는 낡은 레퍼토리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사법부의 무소불위 특권을 내려놓는 모든 개혁을 대통령 방탄으로 치부하는 저열한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법개혁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오직 국민입니다. 법 왜곡죄는 성역 없는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판검사가 법을 무기로 사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린해도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법 왜곡죄는 대다수 청렴한 법관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 뒤에 숨어 권력을 남용하는 극소수 판검사를 퇴출하여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재판소원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잘못된 판결로 삶이 무너진 국민에게 헌법재판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꼼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용과 지연을 핑계로 국민의 구제를 막아서는 것은 기득권 사법 카르텔을 유지하겠다는 오만이자 대안 없이 국민의 인권 문제를 비용 문제로만 치환하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대법관 중원은 재판 지연이라는 고질병을 고칠 실질적인 처방입니다. 소수의 대법관이 수만 건의 사건을 들고 국민을 기다림의 늪에 빠뜨리는 것은 현재 구조로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또한 민생을 파괴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인력 배분의 효율화를 핑계로 대법원의 문턱을 높게 유지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도 면죄부를 받고 잘못된 판결에 호소할 것조차 없는 지금의 불공정한 시스템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법부의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 3법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성역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방탄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카메라 하고 있네.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동훈입니다. 정치의 공기를 바꾸지 않으면 역사는 다른 이름의 윤석열을 다시 불러낼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권력도 헌법밖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기록됐습니다. 비상계엄은 나라가 무너질 때 쓰는 마지막 권한입니다. 윤석열은 그 권한으로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벼랑 끝까지 밀렸습니다. 그 시간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한 사람에 대한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헌정에 남은 경고입니다. 역사가 기록할 장면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사람 하나 단죄했다고 시대의 흔적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윤의게인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수가 아닙니다. 병든 정치의 잔흔입니다. 남겨두면 다시 곪습니다. 국민의힘도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 권력과 절연하지 못한 정당은 미래로 가지 못합니다. 역사는 그런 정치에 오래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 판결을 남의 일로 볼 수 없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사법을 흔들고 힘을 더 주려는 유혹도 반복됩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습성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크게 흔들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분명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넘어 그를 가능하게 만든 정치의 공기까지 바꾸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역사는 다른 이름의 윤석열을 다시 불러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수석대변인 손솔입니다. 내란 수괴의 윤석열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내란 인정은 당연합니다. 사건 축소, 봐주기, 판결에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오늘 사법부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주권자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범죄자에게 내려진 영구격리 판결은 사필 규정입니다. 광장을 밝힌 시민들의 투쟁으로 일궈낸 결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법부가 보여준 비겁한 판결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깊은 분노를 표합니다.
재판부는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감경 사유를 늘어놨습니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무장 군대의 국회 난입이라는 명백한 실체 앞에 도대체 어떤 물리력을 자제했다는 말입니까? 가장 심각한 것은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순간의 오판 따위로 축소시킨 점입니다. 재판부는 12월 1일에 결심하여 3일에 실행했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며 이번 내란을 마치 윤석열 개인의 우발적인 해프닝처럼 규정했습니다. 이는 치밀하게 준비된 헌정유린의 과정을 부정하고 범죄의 엄중함을 희석하려는 명백한 사건 축소입니다. 또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에게 내려진 징역 30년 선고 역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란의 핵심 가담자이자 군을 움직여 국민을 위협한 장본인에게 내려진 봐주기 형량은 사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계획의 허술함, 실패한 내란, 범죄 전력 없음, 65세 고령 등을 들어 면죄부를 주려 애썼습니다.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난도질한 행위는 단죄의 대상일 뿐 타협이나 참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판단은 국민의 법감정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윤석열의 행위를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는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다는 엄중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은 이제 남은 여생을 차디찬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법부의 비겁한 판결문은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면죄부를 끼워 넣은 과오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합니다. 상급심에서 정의로운 역사의 판결문으로 다시 기록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 박병원입니다. 지금 5시부터 아마 뭐 또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요. 예약 현황상 지금 비어있는 시간이어서 방금 있었던 윤석열 피고인 내란 관련된 조국혁신당 입장 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멈추려 했던 자 윤석열, 대한민국에서 영구 격리되었습니다. 지규현 재판장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군을 동원한 죄가 가장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등 또 계몽령에 불과했다는 등의 윤석열과 또 장동혁 대표 또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은 이제 사법적으로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과의 절연보다는 전환이 필요한 때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윤석열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보호하는 국민의힘 역시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반헌법적 정당임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복잡할 것 없었던 이 재판이 논란 끝에 443일이 넘어서야 선고되었습니다. 지규현 재판장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지난해 3월 7일 취소하면서 스스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부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고하면서 아무런 당시와 달라진 사정에 대한 설명 없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는 내란 청산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 이유 중 비유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실행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비유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내란을 신속히 종결할 책무는 사법부에도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국민적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판결 이유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범들에 대한 일부 무죄나 양형의 사유도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즉각 항소해야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이번 내란 청산 과정에서 국민이 부여한 내란 극복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지고 사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까스로 바로잡힌 정의를 조희대 대법원은 야당 대선 후보 출마 자격 제한으로 다시 한번 가두려 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끝이 윤석열의 무기징역이었다면 이제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국민들에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자업자득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죄 재판 과정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과정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내란재판 1심 선고를 계기로 법원 행정처 폐지, 또 재판 헌법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6년 2월 19일 조국혁신당 선임 대변인 박병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은 국민의힘 대안과 미래 소속의 의원들이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의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마주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치주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하였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뢰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하였던 점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과 혁신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촉구합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십시오.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앞에서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세력과의 잘못된 동행은 보수의 공매를 부를 뿐입니다.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공식 선언하고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명시된 당대표의 권한으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해 주십시오. 벼랑 끝에 선 절박한 마음으로 거듭 요청합니다. 지금이 역사와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마저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회복 불가능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대안과 미래는 당의 전면적인 재구성과 쇄신을 위해 국민과 역사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자료.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지금 서초동에서 오는 길입니다. 서초동 촛불 행동과 함께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직위원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였습니다. 윤석열을 이리저리 봐주었습니다. 김용현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상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계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중계로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직위원은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도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은 내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을 동원했고 경찰을 동원했고 그들은 군사 반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을 동원하고 실탄을 가지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게 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소극적이었고 그 총구를 시민이 막아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알을 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원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공무원을 했고 그리고 초범이라 양형을 정하는데 참작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권력을 다 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공무원 오래 해서 그러면 쿠데타 일으키고 내란 일으키면 봐주는 겁니까? 대통령이라 국방부 장관이라 이렇게 나라의 녹을 먹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자들이 이런 내란을 일으키면 가중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당연히 사형을 선고했어야 합니다. 김용현도 군을 동원하고 모든 것들을 지휘했다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선고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김용현도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상원은 준비하는 단계에서 저 서영교의 이름은 2번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노상원의 기획과 윤석열과 김용현의 이 내란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대한민국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직위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주 경제의 청구서에 의하면 90조를 대한민국 국민이 청구서를 받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경제는 망가졌고 그리고 기본 질서는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2024년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은 사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김용현도 마찬가지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노상원도 마찬가지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범죄자들은 이것이 내란이다라고 하는 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 법정 최고형들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 범죄에 맞는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황당한 것은 무죄를 2명이나 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직자들이, 군인이 그리고 경찰이 내란을 일으킨 것을 따랐는데 그것이 무죄일 수 있습니까? 모르고 했다면 무죄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직위원 재판부가 회계망측한 논리로 윤석열에게 봐주기 판결을 했습니다. 직위원 재판부를 규탄합니다. 국회의원 서영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법사위원으로 반드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명심하십시오. 사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내란범들의 목숨이 아닙니다. 헌법의 가치입니다. 헌법에 군림하려 든 자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결코 국민의 한 사람인 서영교, 법사위원 서영교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사형 선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직위원 재판부는 회귀한 논리로 모두 봐주기 판결을 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와 직위원 재판부를 규탄합니다.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 모두 최고형이
선고되었어야 합니다.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부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다니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으로서 법사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꼭 묻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경제가 정리한 내용에 의하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경제 모든 분야의 청구서가 제가 90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0조가 아니라 900조였다는 겁니다.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으로 주가는 20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5,5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좋은 지도자가 다시 옹립되면서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법질서 그리고 민주주의, 경제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회계망측한 논리로 봐주기를 한 직위원을 규탄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합니다. 윤석열도 사형, 그리고 또다시 공소장을 변경해서라도 김영현도 사형, 노상원도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